교육의 가장 큰 그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어떤 에듀케이셔널 체인지다, 에듀케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일단 형태만 약간 바꾸고 모양만 약간 바꾸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교육을 뜯어고치는 그게 에듀케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인터넷에 큰 변화가 오고 있으면 그 인터넷을 교육에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특히 온라인 교육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할 거냐?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PC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바일로 갔거든요. 그럼 아프리카를 가려면은 지금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형태 가지고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해요. 모든 콘텐츠는 5분 이내에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주제 단위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어떤 펀드를 통해서 그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그럼 지금 사이버 대학들이 만들고 있는 강좌나 사이버 대학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대학이 제한된 영역 내의 학생들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에 필요한 강의 같은 걸 어떻게 제공할까지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지 학위를 준다는 목적으로만 접근하시면은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의 그 오픈 유니버시티를 좀 정확하게 벤치마킹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오픈 유니버시티에 대한 위상이 지금 우리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네덜란드 오픈 유니버시티, OUNN, 그 다음에 독일의 페럼 유니버시티, 인디라 간디 내셔널 오픈 유니버시티, 이런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사이버 대학들은 그런 벤치마킹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과 연합을 형성해야 돼요. 저희가 예측하는 게 하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원격대학하고 지금 말씀하는 교육 영토 확장 이건 필연적인데 그 시스트란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그 통번역 회사인데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우리나라가 컨텐츠를 샀죠. 구글이나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언어적 장벽을 깬 엔진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측하고 구글에서 예측하는 것은 불과 앞으로 5년 이내에 모든 언어 장벽은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터치하고 말하는 게 동시에 번역되고 동시에 이어진다는 거죠. 많이 왔다는 거죠. 인공지능 이상으로 왔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온라인 대학이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이걸 영토 확장을 하고 또 외국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한 대로 대학기의 21개 이제 원격대학 21개에 대한 특성화의 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특성화에 대한 것들이 하나 정도는 분명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특성화되어 있다면 공통분모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문화나 메커니즘이 분명히 틀리죠. 틀린데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목표점에 정점이 있어요. 이것은 다 동일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일치한다는 건데 그럼 우리 그 원격 대학이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학마다 고민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TV 드라마나 K-팝이나 영화나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그 한국의 상품 또는 한국의 문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화, 대중문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화가 어떻게 하면 좀 같이 조금 동반 진출을 하고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은데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게 조금 전략적으로 하나의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각계약진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공적인 영역들이
그 나름대로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좀 있고요. 이거 교육의 한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조금 이것이 혼자서 움직이는 형태로 방식으로 가서는 과연 이게 온전하게 정착되거나 성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그 함께 협력하고 이 전략적으로 함께 뭉쳐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이제 뭐 발표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300만 명을 2025년인가요? 그때까지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그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단지 이 교육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전혀 피도 다르고 뭐 그 성도 다르고 전혀 역사도 다르지만 교육의 어떤 수요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드라마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K-pop 하나 듣는 것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익히 뭐 경험들을 하다시피 한국의 어떤 교육들을 사이버의 형태라고 온라인의 형태라고 해도 그것의 수요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들 속에서도 어떤 공적 영역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지원들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공적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사적 영역 속에서도 이것이 돈 내지는 어떤 수입 이런 차원의 문제들, 물론 당연히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추구해야 될 하나의 지점들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온전한 목표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차원 속에서의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과외성 혁신이 교육 산업에도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버 대학을 했으니까 사이버 대학이 나왔지만 방송통신대학, 미국의 세계 무크가 나오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뭐 사이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게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이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교육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여기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를 융합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교육 형태를 확장하자는 게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홀세일 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애플 스토어에 대항해가지고 스마트폰 제조회사나 이런 플랫폼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런 플랫폼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이제 같이 결합해서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증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비용 되는 것도 어렵고 뭐 등등 그래서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결합을 하고 증권화하는 노력을 하면은 솔루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최병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존에 했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증권화 될 수 없는 것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시플로가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약하면은 지금은 제로섬 충돌이 일반 대학, 오프라인 캠퍼스, 사이버 대학하고 개인 프리랜서로 임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개별 교육 콘텐츠가 가서 수업료가 전달되는, 요약하면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 SHC라는 형태로 설명하겠습니다. 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가 만든 컨텐츠만큼 아까 여러 가지 나와서 좋은 컨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좋고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플랫폼의 성격은 이용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용이 많이 된 것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경쟁적으로 좋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을 나눠가는 구조를 만들면 나쁜 콘텐츠는 다 사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외부 강사들 한 사람들 다 활용할 수가 있고 뭐 또 탤런트도 사용할 수 있고 연예 기획사도 사용할 수가 있고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만드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익, 플랫폼에서 사용료를 갖다 모아서 그 사용료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본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가 플랫폼이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개 플랫폼들은 그것을 주주들이 혼자 가져갑니다. 우리는 플랫폼 소유자들이 사이버대학, 교수자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유를 갖는 그런 것들을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일부를 캐피탈,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필요한 플랫폼 구축 비용을 같이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초기 시드 머니를 아까 말씀하신 이사홀딩스에서 5억 되고 또 뭐 17반도 조금씩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프로세스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